지금부터는 종목들 한번 열어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자, 특별한 건 스페셜티, 화학은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사실 그동안 잘 아시는 종목, 잘 풀어주시는 종목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사실은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2월 초반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입니다. 기회로 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점상에서 10월 22일 날에 언급을 한번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화리튬에 대한 새로운 성장성이거든요. 이 황화리튬에 대해서도 좀 이전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 전해질 대신에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차세대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성이나 안정성에서는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하고 ESS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ESS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황화리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가치도 좀 더 높게 평가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매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붙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로벌 고객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산업은 일반적인 화학 소재와는 좀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앞서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품질 테스트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황화리튬 쪽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소재 산업 부분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런 이제 소재를 쉽게 채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끝난 후에야 공급으로 계약이 이어지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술력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2027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맞아요. 2차 전지 회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몇 안 되는 기업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2026년이나 2027년쯤으로 갔을 때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에 찍혀준다면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히려 지금 이제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이전에 시세 분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11월 이후에 한번 이제 12월 9일 날에 시세 분출 나왔지만 지금 기준봉 대비 시가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첫 번째 기준봉 시가 부분까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그대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러니까 우리가 전고체 쪽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와 회사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해보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기억해 보시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시메스이라고 읽는 순간 지금 시메스 바로 이 앞에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메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시메스도 사실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요즘도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또 시장을 이기고 상승부를 켜내줬습니다. 시메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AI주들 쪽에서도 많이 못 간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메스도 사실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사실상 이제 수익 구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메스라는 기업 자체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그리고 이제 3D 검사 솔루션이 주력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쿠팡이라던가 아니면은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현대 이런 이제 물류 기업하고 이제 기아차나 아니면 HL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제 AI 모델이나 아니면은 센싱 기술, 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AI 모델 또 이런 것도 또 효율성으로 또 기술력도 계속 형을 유지하려고 기술력도 높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피스피킹 기술력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쪽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뭐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시메스에게는 작용이 됐지만 내년 이제 상반기 쪽으로 봤을 때도 저는 피스피킹 솔루션은 이제 물류센터에서 상품으로 하나씩 이제 잡아서 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로봇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건 2026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 주가가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고객사에 대한 성능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연이 됐었지만 지금 이제 이미 핵심 공정은 또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 공정이 또 이제 뭐 내년까지 좀 더 마무리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그런 계획에 놓였기 때문에 시메스 같은 경우에서도 2027년 흑자 전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혀준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2027년에 볼 게 아니라 내년에 대한 대비 종목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제 재무제표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건 시메스는 이제 2027년쯤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적자였어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류 기업으로 납품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국내 단일 고객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준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글로벌 복수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2026년쯤에서는 저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면서 시메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이 오히려 또 횡보 기간일 때 또 매수로 접근해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메스 확인해 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한번 관심 갖고 선점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리 잘 해가시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QR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SPG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 또 SPG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SPG 오늘 또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SPG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유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우상향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대마 이평도 수렴은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뭐 2025년 섹터로 봤을 때 로봇이나 아니면 AI 뭐 일부 제약주들에 대한 반응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저는 2026년으로 봤을 때도 윈도우 드레싱 일어나면서 오히려 로봇 쪽으로 또 수급이 더 쏠리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SP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실적 분석을 좀 해보면은 결국은 제품 믹스 전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년도 또 제품 믹스 전환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씩은 또 상승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항상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수익성 중심으로 좀 바꾸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또 저부가가치 쪽으로 또 많이 이제 가전용 모터라던가 이런 거를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부가가치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부가가치 감속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 돌면서 로봇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일어나 주니까 이런 게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에서 SPG가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률을 또 보여줬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제 2026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로봇 부품 수요 급증을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재무적 기초 체력을 좀 더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지금 시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이익 성장 기준점을 좀 높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SPG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봤을 때 사실 SPG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이쯤에서도 사실 뭐 작년으로 봤을 때도 2월 달쯤에 로봇주 랠리 한번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이번 연도 가고 나서 내년 2월에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4년이나 3년부터는 로봇주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은 눌리는 영업이익 전망이 좀 눌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감속기 부분에서도 유입이 많이 들어와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연간 실적 봤을 때 결국에 2026년은 저는 285억으로 이전 직전 연도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성장률도 보면 그렇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더 높게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제 정밀 감속기 매출 비중 확대하면서 저는 이게 오히려 또 주가에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좀 더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정밀 감속기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 26년도에 더 또 성장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일은 아마 원으로 읽으면 소재는 머티리얼스, 원이 머티리얼스가 맞을 것 같은데 요즘 좀 힌트를 너무 쉽게 주셔서 제가 모르는 척하기도 좀 어렵고요.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열어주시죠. 워닝 머티리얼즈 정답이고요. 오늘 이제 봐주실 내용들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데 가격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저번에 한번 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포인트가 삼성전자 좀 연결된다는 거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특수가스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그 막을 형성하거나 남은 불순물을 이제 제거할 때 이제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게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특수가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FAB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전에 뭐 실적 부분에서도 좀 장비주와는 좀 다르게 좀 공장 가동률 추이에 따라 매출이 변화가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과는 좀 무관하게 생산 자체는 좀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과는 좀 무관하게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실적이 등락하는 사이클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객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DB 하이텍,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뭐 국내 쪽으로는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외국 쪽으로는 TSMC나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다 되게 주요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고객사들이 갈수록 초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따라서 이 워닝 머티리얼즈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주가 역시 큰 흐름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전망 추이랑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삼성전자 49,900원 갔다가 5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 의견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점상 자리에서도 삼성전자 어디까지 더 봐야 되냐 그랬을 때 10만 전자 넘어서까지도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도 9월, 10월에 최고점 찍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조정폭에 놓여 있지만 저는 2026년으로 가도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가 함께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52주 신고가 달성했을 때도 36,450원이었거든요. 저는 직전 고점 충분히 더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상승도 미리 좀 얘기를 잘 해주셨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원익도 좀 챙겨보자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영이라고, 고양이 아니 고영인 거죠. 고영이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고영일 것 같아서요. 이것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은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좀 짚어주셨던 종목이고요. 계속 봐주고 계시는데 한 번씩 이번 주 좀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데 고영 추가적으로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고영이라는 종목은 일단 있잖아요. 제가 지금에서야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고영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드가님이에요. 드가님. 드가님은 아실 거예요. 고영을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지. 근데 이제 뭐 이번 연도부터 한 7, 8월인가 9월 달쯤인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에서는 이제 AI라던가 아니면은 특히 로봇 쪽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PG 감속기라던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거 휴머노이드는 좀 위험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고 했을 때 9월인가 그때부터 제가 고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휴머노이드보다는 의료 AI 기기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료 AI 쪽에서 봤을 때도 일단 무료 정보방에서는 드림 CIS 한번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는 고영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서 고영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준봉이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시가를 깨주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시가를 그렇게까지 막 크게 깨주고 추세를 막 벗겨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영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뭐 로봇 관련 섹터 많이 올라왔고 AI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24년 12월에 2025년 대비 섹터로는 AI로 들어가자. AI와 로봇주들을 대비를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의료 AI 쪽으로 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고영이라는 종목 또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뇌수술 로봇용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서 아직 일본에 대해서 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없었기에 횡보하는 추세였어요. 그렇다고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기준봉에서 추세를 깼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냥 홀딩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영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계속 나와주고 있던 거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주가가 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인도 중심으로 이제 실적견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적으로 이제 뭐 회복성을 띄었던 제품 자체는 사실 전 제품 다예요. 모든 전방 산업에 대해서 매출의 좀 기여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면 최고 실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AI 의료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새로운 AI에 대한 먹거리 같은 그런 이제 나라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은 미국 매출이 거의 200억 가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분기 매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미국, 인도 중심으로 실적 성장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서 제가 이전에 고영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다. 고영의 꽃은 사실 실적에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5년, 그러니까 153억에서 2026년 전망치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300억 이상, 그러니까 직전 연도보다는 거의 200억 가량 더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27년 보면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적 중심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맞았던 게 의료 AI 중에서도 고영이었던 종목이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영이라는 종목이 지금에서야 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에 2026년 가면 갈수록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역시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공략주 AS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간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재까지 16% 정도 수익을 한번 챙겨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다시 눌려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잡아주신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지금 다시 보는 건 혹시 어떨까요? 18만 9천 원까지 갔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의 매수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좀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미 고객사에 대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연말 연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6년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나왔을 때 결국에는 2차 전지 종목단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매도세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AI나 데이터 센터, ESS 쪽에 대한 유입은 꾸준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산업 전방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곧 ESS 확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로 들어갈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나 그리고 ESS에 모두 적용 가능한 그런 고성능 양극재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각광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약보합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봤을 때도 제가 뭐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기준봉 대비 시가 부분까지 밀렸을 때 또 빛을 발했었어요. 항상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2차로 단계적으로 밟아갔지만 물론 이제 11월 달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탈로 봐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에코프로 BM은 뭐 우리가 어떡하지라고 할 만한 이탈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월 9일 날에 18만 9천 원까지 갔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또 눌렸을 때가 또 눌림목 형성한 종목군으로 봤을 때 지금이 또 기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이슈를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중국입니다. 중국 리튬 강산 생산이 일부에서 또 생산이 중단되면서 또 국제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업종 전반적으로 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미국이 또 중국산 흑연 응급제에 대한 이제 또 뭐 반덤핑 관세 또 이것도 예비 조치 발표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눌림목 형성한 종목 2차 전지군에서도 좀 시총 높은 종목들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매수 접근해보기 괜찮겠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중간 점검이었고요. 이제 오늘의 히든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위에 별에 숨어져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동제약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제약주 얘기는 처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동제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동제약은 일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전부터 좀 꾸준하게 좀 보고 있었는데 계속 뭐 R&D 투자라던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 전환점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적 중심의 매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화면과 함께 보시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적자였던 그런 제약회사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국내 해외 임상이나 기술 이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모멘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중국 포순제약하고 3조 원 규모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동제약도 이런 GLP-1에 대한 동일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동제약 역시 자체 저분자 비만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주가는 또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는 시초가로 들어가면서 목표가는 4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40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일동제약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일동제약이었고요. 가격 전략 하단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중에 궁금하신 부분들,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부분들은요.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전용 전문가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용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